네, 안녕하세요. 금일 나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은 전일 이제 고점을 높이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형태로 지금 상승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 좀 쉬운 자리입니다. 예, 어제 나스닥에 대해서 조정 가능성과 상승 모두 가능한 양방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승이 진행이 될 경우에는 여기서 가격 조정 마무리 짓고 곧바로 3파 상승으로 쏘는 자리다. 내려갈 경우에는 ABC 이후 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형태 보시면요. 이 자리에서 첫 번째 조정을 짧게 주고 곧바로 올리는 패턴. 자, 삼각 수렴 가능성까지 있었죠. 그래서 삼각 수렴 주고 올라가는 형태. 지금 나스닥 보시면 자, 여기서 삼각 수렴 주고 나서 올라간 형태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고 이런 자리들을 기억하셔야 되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 영상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은 곧바로 올라간 형태로 진행이 되었죠. 자, 이 형태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1, 2, 3, 4, 5의 형태. 즉, 직전 파동이 여기까지가 1, 2, 그리고 3, 4, 5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대해서 카운팅은 실제로는 총 3가지가 또다시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시기 쉬운 것은 삼각 수렴입니다. 자, 일단 이 자리 수렴 돌파가 나가면서 자, 여기서 못 내려갔죠. 내려갈 거였으면요. 이쯤에서 내려갔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 파동이라는 것은 앞전 파동과 그 비율이 비슷하게 흘러가야 하기 때문에 이때 당시 즉 본장 개장하는 시점 이후로 한 개장 이후 한 12시에서 1시 사이에는 떨어졌어야 되는데요. A, B, C의 형태로라도 떨어졌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상승입니다. 이때 판명이 난 것이고요. 이 자리에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나스닥이 이러한 삼각 수렴 구간에서의 상단 돌파가 나오는 자정 1시경 12시 반 정도거든요. 이때 양봉 세워주는 이 구간에서 나스닥의 상승 돌파는 컨펌이었다. 자, 왜냐하면 삼각 수렴이 4파에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일반적인 정석적인 엘리엇 파동에서 4파 삼각 수렴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1, 2, 3, 4 만들고요. 그러면 여기서 5파동이 나가면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1, 2, 3, 4, 5로 크게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기간을 보셔야 되고요. 이번 주 개별주 매매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자리가 4파가 아닌 경우의 수는 여기서 제가 직전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 자리의 조정분에서 가격적으로 2파 조정을 모두 마무리 지었을 수 있다. 자, 이 자리가 2파를 짧게 가격 조정을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즉 가격적인 조정에 대한 부분을 만족을 줬기 때문에 1에서 2를 마무리 짓고 곧바로 1, 2 만들고요. 1, 2 만들고 3, 4, 5로 전체 여기가 1. 이 자리가 2파 되면서요. 지금 나가는 것이 3파를 연장 형태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전체 중파동에 대한 카운팅을 우리가 전체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면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 구간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후에 올라가 있으면요.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가 있습니다. 동일한 구간입니다. 지금 이 자리 직전 구간들과 동일한 구간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이 임펄스의 크기가 얼마만큼의 크기인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리가 삼각 수렴이라면요. 5파동이 끝이 나가는 지점일 수가 있는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조정이 오더라도요. 결국에 다시 올립니다. 근데 이거는 여지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내려와도 된다. 내려오면 다시 한번 3파 올리면서 결국에 지금 6월의 추세가 어느 정도 잡힌 것이 아닌가. 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 여전히 나쁘지 않고요. 선물 매매 진행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ETF 상품 진행하시는 분들은 일단 단기적으로 오늘 반나절간의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본장 이후 어떤 본장 개장 전에 모양이 나와 있다면 매수를 잡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는요 제가 볼 때는요 지금 날 차트 상으로 캔들이 견고하기 때문에 이 자리도 깨지 않고 곧바로 올라갈 확률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또다시 몇 가지 설명들이 추가로 필요한데, 자 먼저 엘리엇 파동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직전 파동의 크기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5파동과 지금 이 왼쪽에 있는 5파동 중에서 어떤 것이 큰 파동일까요? 당연히 이거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대파동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중파동 또는 소파동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두 번째, 자, 임펄스의 시작점이 깨지면 안 됩니다. 당연한 거겠죠. 이 임펄스의 시작점이 깨지지 않는 이상 조정을 주고 다시 1, 2, 3, 4, 5로 나가는 거대한 대파동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신다면요, 우리는 이제부터 매매를 진행을 할 때 직전 파동을 찾아야 됩니다. 자, 직전 파동을 찾아야 된다. 자, 이 위치가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첫 번째로, 나스닥 12시간 차트상으로 올해 바닥부터 진행된 구간입니다. 자, 여기부터는 이제 현물이나 중단기 관점이 될 텐데, 올해 초 바닥으로부터 첫 번째 1, 2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전에 제가 중파동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 자리를 1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2라고 말씀드리면서 3파가 연장의 형태로 나가는 구간, 즉 지금 자리는 3의 3파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만 이 3의 3파의 중간의 구성을 우리가, 그러니까요, 이런 자리들에 대한 구간은 쉬운데, 이 3파동이 이렇게 끝나는지 이렇게 끝나는지 또는 이런 식으로 끝나는지는 나와 봐야 안다라는 겁니다. 3의 위치가 어렵다라는 것이지 구간의 매매는 특별히 어렵진 않다. 다만 결국에 이 3의 위치를 특정 지을 수 없을 뿐이지, 공통적으로 중간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5파동 값으로 최종 3까지 나가는 형태 자체는 어느 정도 현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하반기까지는 일단 괜찮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최대 상승으로 진행이 된다면요, 자, 여기가 3, 4, 5로 나스닥은 곧바로 랠리가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횡보는 없습니다. 지금 구간은 횡보가 나가는 자리가 아니고 앞으로도 횡보는 없을 것이다. 위아래 등락의 명백한 형태로 계속해서 흘러갈 것입니다. 자, 이런 식의 진행이 될 텐데, 지금 자리는 조정이 나와서는 안 되는 자리다. 약 3일에서 4일 정도의 조정만 나와도요, 상승 추세는 끝이 날 수 있다. 강하게 치고 나가야 되는 구간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상승을 위한 조건이 우리가 어제 나스닥의 무빙을 통해서 지금 확인이 된 시점이고, 그래서 지금 자리에 대해서 부여하자면 중파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파동 3파가 나가는 자리인데, 제가 영상에서 전개하는 것들은 소파동과 소소파동 정도로 구분되는 아주 디테일한 무빙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3이 아니라 A, B, C1 가능성도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는 이 3이 어딘지를 찾는 것인데, 이것은요 정말 많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열어두고 일단 구간에 대한 우리가 분석을 진행을 하는데, 자, 먼저 날 차트 보시면요, 나스닥 100입니다. 나스닥 100 인덱스 상으로 이 자리 돌파가 나왔죠. 자,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자리를 지금 횡보를 주다가 위로 올렸다라는 것은요, 이미 오랜 시간 위아래 전부 매도와 매수 모두 유혹하면서 방향을 주지 않다가 지금 막 방향이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매우 높아졌고요. 자, 이 자리가 넘어갔죠. 자, 그러면 이 자리는 이제 막 임펄스가 시작된 자리입니다. 즉 날 차트상 여기부터요, 지금 이제 막 임펄스가 나가는 자리다. 자, 그러면 임펄스들, 여기도 임펄스고요, 조정이 나갔죠. 자, 여기도 조정이 나갔죠.
자, 상승이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되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1, 2,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3파의 위치는 나스닥 16,300포인트입니다. 자, 16,300까지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되었다라고 보고 6월 말까지는 일단 상승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 왜냐면 이 돌파는 매물대 없는 갭상승이 나가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 카운팅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이 끊어주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바로 보이셔야 되거든요. 이 파동을 끊어주는 것은 얘랑 같은 애고요. 얘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불규칙 형태로 막 내리는 것이 아니라면 정석적으로 올라가는 자리가 맞고요. 자, 얘랑 자, 두 번째 얘랑 얘는 맞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요, 시작하는 1파, 즉 이 자리가 연장 파동이 되는 겁니다. 3파 되면서요. 이 내용은 이제 쉽게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지금 자리 전체 카운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흘러왔죠. 다이버전스가 무시되고 올라가게 된다면 15,400 이상 올라가게 된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자리 기억하기 쉽게 이 자리를 표기를 해두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자, 경로 자체는 1파, 2파가 짧게 나오고 3, 4, 5로 진행될 수 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직전에 말씀드렸던 가격적인 조정에 대한 부분을 짧게 마무리했을 수 있다. 왜 그렇죠? 이 자리가 1, 2, 3, 4, 5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이 자리만 놓고 개별 분봉 카운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임펄스가 그러면 여기가 임펄스냐, 크게 나가느냐, 정말 수직 상승으로 크게 나갈 수 있는 자리는 맞습니다. 자, 이 경우라면요, 오늘 시간봉 아래 14,800포인트 부근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이 자리는 깨지지 않고 곧바로 수직 상승이 가능한 위치입니다. 두 번째, 임펄스의 시작점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라면요, 형식은요, 형식 바뀌는 거 잘 보세요. 임펄스 시작점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더라도 관건은 뭐죠? 공통으로 1년에 조정이 나가더라도 결국에 15,000까지는 올라간다. 자, 이 임펄스 시작점이 이렇게 되든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 그러면 조정파동의 형식은 이 자리에서 곧바로 ABC 짧게 주고 1, 2, 3, 4, 5로 나가는 자리거나, 아니면 여기서 W, X, Y 삼각 수렴 패턴으로 복합 조정 1, 2 마무리 짓고 3, 4, 5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이유는요, 아마 엘리엇 파동 매매를 진행하는 사람들 또는 전 세계에서 파동 매매를 진행하는 기관이나 트레이더들이 이 자리를 4파로만 부여를 한다면요, 삼각 수렴이로 보이기 때문에 4파다. 하지만 삼각 수렴 규칙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4파로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2파 구간에서 복합 조정 형태로 삼각 수렴 형태가 나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자리를 4파로 부여하게 되면요, 1, 2, 3, 4, 5에서 지금 자리 조정을 보면서 또 조정을 볼 수밖에 없다. 자, 이 부분은 좀 심화되는 내용이라 이 정도로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파에서 W, X, Y 패턴으로 수렴 조정이 나오는 패턴은요, 책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매매 진행하면서 수년간 매매 진행하면서 발견한 패턴이고, 비트코인 영상에서도 좀 많이 말씀드렸던 패턴이죠. 어쨌든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매매를 복귀해 볼 때 추세선 하단에서 꼬리 당기는 시점은 매수 타점이었다. 자, 두 번째, 내려가지 못한 자리에서 내리지 못했으므로 상승이다. 상승이기 때문에 원투에서 추세선 리테스트 하단 부근 받는 자리는
매수 기회였던 것이 전일 자정에 꽤 쉬운 매매 구간이었고, 이 자리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돌파되는 것 확인한 다음에는 매수를 잡았어야만 한다. 어제 자리는 쉬운 자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두 번째, 내리고 줄 것이냐 곧바로 줄 것이냐, 이 디테일까지도 잡아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시간봉에 대한 예측을 진행을 많이 하는 습관이나 버릇들이 결국 날 차트 관점에서 매우 쉬운 매매를 가능하게끔 만들고, 결국에 지금 4시간봉 복마감이 중요하겠죠. 다음번 이번 양봉이 양봉 캔들로 마감되면 다음번 양봉도 다음번 캔들도 양봉 세워주면서 수직 상승을 줄 수 있는 구간, 그러면 4시간 차트로 지금 자리에 대한 상승의 크기를 우리가 한번 보면요, 자, 삼각수렴 다 무시하고요, 지금 나가는 자리에 대한 파동의 크기는 결국에 이 자리, 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한 파동 되면서 여기까지가 한 파동 되면서요, 이 자리가 조정 파동으로 끊어줘서 하나 둘 되고요, 셋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구간의 무빙은 어렵지 않지만 전체 중단기관점에 대한 파동값이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강세장에서는요, 조정 파동을 항상 굉장히 짧게 주고 크게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분석을 진행하고 차트를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 놓고 얘를 이 아래에 놓고 얘를 이렇게 놔서 나스닥 곧 상승이 끝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자, 이 대파동을 이어주는 조정파동이 어떤 것이 될 것이냐가 앞으로의 숙제가 될 것이고요. 다만 그것이 지금 당장 우리의 매매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다만 뒤에서 갈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지금 자리 역시 임펄스가 나가는 자리로 보고, 제가 볼 때는 이 자리가 3파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왜냐면 이 부분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너무 큰 파동이기 때문에 직전 파동의 크기와 비율을 고려할 때 자, 임의로 부여하면요, 제 생각에는 직전 파동만큼 올라간다. 자, 지금 전체 이 자리가 그래서 하나 둘이고요, 3이 나가는 자리에서 첫 번째, 자, 여기까지가 정리입니다. 1, 2, 3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1, 2고요. 1, 2입니다. 아마 헷갈리실 텐데 1, 2까지 나스닥 최저점입니다. 올해. 그리고 이 또는 B입니다. 자, 1, 2고요. 1, 2입니다. 나스닥 현물. 자, 그 다음 나가는 상승은 1, 2에서 여기 잠깐 내려온 4월 27일 자리, 잠깐 내려온 1, 2에서 3, 4, 5로 나가는 자리다. 그래서 여기가 1이 되고요. 지금 이 형식이 이해가 되신다면 앞으로 매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3이 여기가 되는 자리, 다만 여기는 3 또는 C일 수 있다. 즉 반등파동인 자리일 수 있다. 자, 어쨌든 3으로 제가 표기를 드리면요, 자, 이 자리가 결국에 이 자리입니다. 여기입니다. 약 8월에서 9월까지 상승 나가는 패턴. 자, 8월에서 9월까지 상승 나가는 패턴. 즉 지금 자리는 다시 한번 구분하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진행되는 파동을 다시 한번 1파와 2파 그리고 3파가 나가는 자리, 즉 3의 3파, 일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결국에 이 나스닥의 형식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간중간에 카운팅들을 가져가는 것이고, 1에서 2, 3, 4, 5로 조금 최소값 잡은 거거든요. 최소값으로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너무 큰 숫자를 말씀드리면 선동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형식이라면 1, 2에서
3, 4 만들고 5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까지 1, 2라면요. 1, 2라면 여기서 다시 1, 2, 3, 4, 5 전체 1, 2, 3, 4, 5로 나스닥 3파가 매우 크게 나갈 수 있다. 아까 제가 3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드렸죠. 여기 갈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다. 이거 말씀드렸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은 굉장한 강세를 앞두고 있다. 전고점 돌파를 넘어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요 너무 많이 가게 되는데 아마도 중간에 페이크가 한번 나오면서 급락 조정 형태로 나가지 않을까. 일단 6월까지의 상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까지의 상승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영상은 제가 이틀이나 3일 한 번씩은 꼭 올리기 때문에 네, 중간에 리스크가 보이게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임펄스 치고 나가는 자리다.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구간의 어떤 분봉 무빙 예측이 더 쉽지 매매 자체에 어려움은 없는 자리들입니다. 과거를 돌아보시면. 다만 전체 중파동 3파의 위치가 어디가 될 것이냐 이것이 어렵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